네, 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저의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덕분에 이제 좀 많이 놀라시는데요. 사실 우리 반 친구들도 오늘 좀 놀랬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가 엄청 길었었는데 이제 좀 커트를 하고 와서. 자, 제가 사실요, 이 중계동에서 설명회를 조금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진행하던 설명회가 내용이 조금 유사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들었던 분들이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오늘 설명의 주제는 종전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별로 수리논술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들으셔야 되는 설명회가 아니고 애들이 들어야 되는 설명회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 끝나고 뒤에 이제 학원 없는 친구들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와서 이제 좀 같이 좀 앉아서 이거는 사실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설명회지. 어머님들께서 또 들으시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애들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애기들이 들어야 되는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좀 펼쳐주실게요. 요 자료, 요거 지금 L홀더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펼쳐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있을 거냐면은 제가 일단은 요거 준비한 거 먼저 어머님들과 좀 보고 싶습니다. 요 L홀더에 무슨 자료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은요. 요 PPT, 얘랑 다른 PPT 자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한 학교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학교씩 여기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전형 비교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것부터 좀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연세대학교 수리논술이요. 아직 날짜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르비에요. 이상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날짜가 9월 27일이래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오르비에 돌고 있는데요. 연대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직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좀 너무하죠. 왜냐하면은 9월 말이거나 10월 초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6월 중순인데도 아직도 연대는 자기 학교 시험 날짜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그나마 좀 4월이 되면은 좀 발표를 해주고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6월이 됐는데도 발표를 안 해주고 있고요. 시립대랑 홍익대도 보통 이제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시립대, 홍익대 둘 중에 한 학교만 지금 날짜가 나와 있고 다른 학교는 또 발표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립대랑 홍익대는 이제까지 10년 동안 날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날짜에 시험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은 90분으로 작년에 조금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시험을 무려 2번이나 쳤었는데요. 사실 연세대학교는 작년 한 번만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2019년인가 그때도 한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2, 3번 문제 출제를 했었는데 2번 문제가 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2번 문제를 다 맞게 처리를 해줬고요. 그때 당시에는 재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형평성의 문제가 엄청 컸죠.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이 1번이랑 3번 문제에 좀 매달려 있었다면은 그럼 얘는 굉장히 좀 유리한 친구가 되었을 거고 다 맞게 해줬기 때문에 2번 문제에 좀 많이 매달려 있었다. 그럼 이제 얘는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재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작년에 연대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재시험은 안 치지 않을까 했더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에 많은 친구들이 사실 좀 이득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시험을 2번이나 쳐서 어쨌든 2번 다 좀 둘 중에 이제 잘한 걸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반 친구들도 굉장히 좀 큰 이득을 보기는 했고요. 대신 좀 속상한 애들도 있었죠.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근데 뭐 해외여행 안 가면 어때요? 연대에 합격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닥쳐가지고 그렇게 다시 재시험을 쳐버리는 바람에 뭐 비행기라든지 뭐 호텔 같은 거 막 이거 뭐 환불이 안 된대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좀 속상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고요. 문항수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6문항을 출제를 했고요. 그 전까지 이제 연대는 한 4문항 정도를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모의고사에서부터 그 단답형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이제 출제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조금 바꿨는데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처럼 6문항을 줄지 아니면 종전처럼 한 4문항 정도를 줄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연대는 이제 시험이 가장 빡세고 어려운 학교로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이게 90분밖에 안 되는데 문항은 6문항이었고요. 사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실 30분 정도를 더 줬죠. 시험 시간을. 예, 그리고 올해는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좀 특징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90분 안에 풀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줘야 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치대라든지 약대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좀 공대 중에 높은 과들 있죠. 문제가 아주 어려우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요. 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도 높은 과랑 낮은 과의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연대 합격해온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요. 쓴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왜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가 조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낮은 과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로 합격을 하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가끔 이제 막 연대 문제를 받으면은요, 애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아 합니다. 이렇게 어렵다니. 이런 거를 지금 90분에 6문제를 풀라고? 예, 근데 6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과가 있죠. 치대. 약대. 네, 근데 그런 과를 이제 제외하고는요, 특히 좀 연대에서 낮은 과가 지구 시스템, 천문, 물리학과, 이제 요런 과들이 조금 그 합격, 선이 좀 낮은데, 그런 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낮은 점수로 합격해서요. 제가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이 9월 달에 원서 상담을 좀 실시를 할 건데,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무리 낮은 과여도 좀 가능성 없겠다, 친구한테는. 여기는 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연대에 좀 낮은 과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연대 신소재공학과를 가고 싶다고 써왔다. 그럼 그것도 그냥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여기는 가능성 솔직히 거의 없어 보이고, 근데 연대 중에서 지구 시스템 정도면 해볼만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애들마다 좀 이 과를 다 좀 정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의 특징이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네요. 그래서 내가 연대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제발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과마다요. 다 합격 점수대가 다 다르고요. 사실 만점 받으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여기서 지금 나온 단원들, 이제 우리 미기화까지 다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골고루 출제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실게요. 자, 이제 고려대학교를 보실 건데요. 올해 이제 수리논술의 좀 차이점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탐런을 한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경우에도요. 사탐런을 한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 이제 고대부터 다 풀어놨죠. 이제 몇몇 의대를 제외하고는 이 사탐런을 한 친구들이 좀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풀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가 4합 8등급으로 가장 최저가 높은 학교입니다. 근데 일반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논술을 다시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최저가 얼마나 줄어들지, 최저 맞춘 다음에 경쟁률이 얼마나 줄어들지는요, 발표를 해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3합 6등급인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랑 아니면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이제 요런 데들이요, 3합 6등급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맞춰주면은 최저가 4분의 1 정도, 최저랜다. 경쟁률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셨으면 실제로 시험 보시는 경쟁률은 15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요, 올해는 아마 덜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탐을 지금 선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탐으로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 최저를 맞춰서 좀 이득을 보시는 게 좀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냐? 수학 실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최저가 빡세질수록 오히려 좀 최저를 맞췄을 경우에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높은 최저에 맞춰서 거기서 시험을 보실 때가 사실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 전에 최저가 3합 6등급이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요, 오히려 좀 수학이 이제 4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사실 제가 이대를 합격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3합 6등급이었을 때는 오히려 수능 수학 4등급들도 이대를 합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대가 수학 포함해서 2합 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최저가 느슨해졌죠. 그러면
어떤 애들이 좀 살아남겠어요? 전에는 이제 수학만 잘하고 다른 과목을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최저를 못 맞춰서 많이 떨어져 나갔다면은요, 최저가 느슨해질수록 그런 아이들이 많이 살아남기 때문에 합격하는 친구들의 수학 성적은 오히려 훨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저가 낮은 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요, 이화여자대학교 가는 애들의 평균 수능 등급은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수학이. 그리고 이제 종종 3등급들이 합격을 해주기도 하고 4등급은 이제 조금 찾아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요, 작년에는 이제 최저에 좀 이득을 많이 받겠죠, 애들이.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작년에 처음 부활한 해여서 그런지 엄청 쉽게 나와서요, 거의 다 맞춰야지 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름이 높다고 문제가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학교 이름이 뭐 낮다고 해서 문제가 무조건 쉽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나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 뭐가 좀 유리하겠어요? 아주 낮은 점수로 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사실 뭐 쉽다고 해서 여기 지원해야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신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현존하는 수의대 의치한약수 문제 중에서 제일 문제가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건대 문제가. 그러면 이제 건대를 내가 막 수의대를 좀 지원을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자기 기준에서 100점 맞아야 돼요. 그럼 이제 뭐 부분 점수 조금씩 깎여서 한 95점에서 96점 정도 이제 되는 점수로 이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요, 사실 나한테도 쉽지만 다른 애들한테도 다 쉽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점수로 합격해 줘야 되고요. 문제가 어려우면은 나도 어렵지만 쟤도 어렵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줄만 더 쓰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과탐으로 최저를 맞추시는 게 안 됐었지만 올해는 이제 과탐이란다. 사탐으로 최저를 맞추시는 게 안 됐었지만 이제 올해는 사탐까지 고대부터도 다 좀 이렇게 뚫어놓은 상황이어서요. 제가 이제 그 시대인재 재종반에 출강을 하고 있는데 애들 6월 모의고사 너무 잘 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친구들이요. 사탐으로 이제 바꾸면은 거의 좀 1, 2등급을 좀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경쟁률이 좀 줄어드는 거에서 올해부터는 조금 이득이 좀 많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올해 또 좀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전과가 좀 학교마다 많이 풀렸습니다. 전과가 뭐냐면 이제 과를 바꾸는 거죠, 대학교 안에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십 년 동안 전과가 없었어요. 전과 제도가 아예 없었던 학교인데요,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문과, 이과 구분이 지금 많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다른 많은 학교들도 지금 전과를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실 그 학교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좋은 과로 전과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과가 되게 잘 되던 학교가 한양대학교였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냐면 애들이 너무 전과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인기 학과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진 과도 있죠. 4대 컴퓨터 교육과가 이제 없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그 어떤 친구도 그 컴퓨터 교육과로 들어가서 화학공학과로 전과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졸업장에는 화학공학과 하나만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 막아놨어요. 어떤 식으로 막아놨냐면 애들이 너무 이렇게 다 전과를 해버려서 이 과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과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상위 20%인가로 좀 전과를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막아놨을 뿐이지 사실 뚫을 수 있는 전과죠. 그래서 이제 저희 조교도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과로 전과를 해서요. 그럼 또 졸업할 때 그런 졸업증만 남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한양대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뚫어놨기 때문에 일단 논술로 낮은 과라도 합격부터 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나중에 좀 내가 진짜 원하는 과로 해보는 그런 길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항수는 뭐 올해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내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좀 내문항 정도, 대문항으로 내문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문항이 한 2-3개 정도 되겠죠.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 정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등급 최저가요 맞추는데 좀 의미가 없는 학교예요. 왜냐하면은 학교 이름에 비해서 최저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라든지 중앙대도 삼합 6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서강대 최저가 삼합 7등급입니다. 홍대 최저가 삼합 8등급인데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경쟁률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기대는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서강대학교가요.
좀 너무 애들을 좀 적게 뽑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은 학교로 유명합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예요. 그러면 60대 1 정도.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최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17대 1 정도까지도 낮은 경쟁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강대학교 보통 경쟁률 10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제가 파이널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 좀 우리 친구들의 좀 합격을 위해서는 좀 이제 좀 원서가 좀 남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공부 너무 잘해버리는 애들 중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조금 피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성균관대학교. 자, 여기 좀 할 말이 많은 학교예요. 일단 건대 이상의 학교들에서는요, 다 확통기하까지가 들어가는데 성균관대학교만 미적도 안 들어갑니다. 수투까지 출제되는 학교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럼 성균관대학교 지원해야 되겠네. 애들한테 성균관대학교 문제 보여주면 다 도망갑니다. 겁나 어려워요. 문제가 범위가 적어졌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성균관대학교는요, 문제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대신 또 합격 점수는 낮겠죠. 근데 너무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설명회에서 오죽하면 무슨 말까지 했었냐면은요. 저희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40점으로도 합격하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좀 지원 좀 하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올 때 얘기고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조금 쉽게 내고 있어요. 너무 문제가 어려웠어가지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의 이제 특징이 뭐냐. 저기 지금 보시면은요.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이런 식으로 좀 뽑죠. 물론 과별로 뽑는 데도 좀 있기는 해요. 건설환경공학 이런 식으로 뽑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되세요. 자, 우리 그 계열로 뽑으면은요. 어머님들께서 이 계열로 뽑으니까요. 다 지금 공대 통합해서, 그러니까 몇몇 공대만 빼놓고 공대 통합해서 그리고 자연계도 이제 통합해서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원수가 많겠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수리논술로요. 제가 이렇게 많은 합격자를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이 합격 점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좀 갈라져서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과학고 친구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연대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얘는 뭐 치의대나 약대나 아니면 신소재 같은 데를 쓰지 낮은 과로 잘 쓰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게 과별로 요렇게 정해놨을 때 비록 과별로 뽑는 인원은 뭐 4명이에요. 5명이에요. 이래서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신소재공학과에서 이제 뭐 10명을 뽑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학교별로 이제 따졌을 때 다 가장 높은 과이다 보니까 이제 공대에서 가장 높은 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10등의 점수가 90점이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11등의 점수가 89점이었을 때 이제 얘가 여기를 썼으면 이제 불합격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지구 시스템을 썼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도 이제 10명을 뽑는다. 근데 요 10명 중에요. 여기는 이제 10등의 점수가 60점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 이 친구가 여기 써서 떨어진 거지 여기 썼으면 붙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논술에서 조금 원서를 잘 쓰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낮추라고만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논술로 합격했을 때 정시보다는 잘 갈 수 있게끔 원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정시보다 잘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논술에서요. 수능 점수는 점수 맞춰서 가시잖아요. 근데 논술은 어쩜 이렇게 다들 높은 과만 쓰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100점 맞아야 돼.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돼. 막 그런 과만 처음에 애들 막 다 싸움 나 전기공학과 쓴다고 하고 막 신소재 쓴다고 하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정시로 넘겨도 상관없는 친구예요. 정시를 그만큼 잘해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정시로 넘기면은 막 인서울 가야 돼요. 인서울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논술은 얘가 되게 잘해요. 그러면은 과를 낮춰서라도 일단 들여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균관대학교처럼 이렇게 계열로 뽑아버리는 학교는요. 사실 아주 낮은 공대, 사실 낮은 공대가요. 여기 건설환경공학과가 제일 낮은데 여기는 또 따로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낮은 데가 이제 뭐 산업공학과, 건축공학과 이런 데가 논술에서는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를 아주 잘 이용해 먹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과별로 뽑지 않고 전체로 뽑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별로 뽑았을 때 낮은 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잘 써가지고 거기에 좀 내가 수학을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해도 좀 붙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과기대학교에 좀 낮은 과가 안경광학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썼을 때 우리가 조금 이득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도요, 위에서부터 잘라버리니까 공대급의 점수가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에 뽑는 인원을 보고 성균관대학교가 개울로 뽑아가지고 많이 뽑네, 그러면 여기는 더 가능성이 있겠다. 절대 아닙니다. 완전 반대고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대가 이제 또 의대를 뽑는데요. 의대에서 삼합 4등급은 사실상 의미 없는 최저입니다. 왜냐하면 1, 2 정도 나와주면 되죠. 근데 요 정도 최저 나오는 친구들은요, 의대 지원하는 애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대가 보통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경쟁률이 한 300대 1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요거 최저 통과해도요, 120대 1 정도밖에 안 내려가요. 경쟁률이. 120대 1도 아니에요. 한 150대 1 정도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이요, 솔직히 별로 의미 없는 경쟁률이에요.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는 4합 5등급이거든요. 그러면 300대 1이었을 때 최저 통과하고 나면은 30대 1 정도로 경쟁률이 줄어듭니다. 이런 게 의미 있는 최저예요. 그런 경쟁률에서 시험 볼 때는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의대인데 3합 4등급이다. 근데 우리 애가 3합 4등급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의대를 써볼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정시로 가겠다라는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최저가 낮을수록 그래서 합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3합 4등급인 의대를 써도 되는 친구들은요, 정시로 넘겨도 전혀 아쉬울 거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 3합 4등급인 의대를 쓰실 수가 있고요.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3합 5등급인 약대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약대치고 낮은 최저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중앙대학교 일반과 최저가 3합 5등급이었어요. 애들 이거 잘 맞춥니다. 약대 정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약대도요, 좀 최저가 높은 약대를 쓰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대 약대 4합 5등급입니다. 그 정도 약대를 쓰실 때 이제 의미 있는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시게 될 수가 있는 거지, 3합 5등급인 약대를 써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운에 기대게 돼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잘해버리는 친구들이 그 최저를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학도 잘해야 되지만 그 수학 잘하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서 운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넘겨도 되는 친구가 아니라면 이거 의대 최저 맞췄으니까 의대 지원하자, 약대 최저 맞췄으니까 약대 지원하자, 그렇게는 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학교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뭐 말해봤자 애들이 직접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직접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직접 풀어보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입니다. 이번에 최저가 생겼는데 의미 없죠. 왜냐하면 3합 7등급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인터칼리지 학부만 3합 7등급이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인터칼리지 좀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어차피 최저 있어도 많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정말 제가 출강하는 모든 학원의 모든 애들이 다 3합 7등급만 나오면 한양대학교 인터칼리지를 쓴다고 해서 저도 쓰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모두가 다 여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여기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경쟁률 장난 아닐 것 같으니까 여기를 좀 피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쟁률 100대 1이 넘어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도 논술을 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림학원에서 제일 오래된 선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15년 동안 제가 그래도 한 해 평균 한 400명 정도를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은 누적 한 6,000명 정도를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러면은 쓰라고 한 대로 다 붙냐? 절대 아니죠.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 이제 합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보는 눈이, 제가 좀 아이들을 판단하기에 있어서, 그렇다고 뭐 무조건 낮게만 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가 수리 논술을 너무 잘해버릴 경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학교 이름이 제 입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요. 작년에 너무 아쉬웠던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연대를 걔가 조금 선덕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연대를 썼다가 이제 연대는 떨어지고 서강대학교를 이제 합격을 해서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파이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얘가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애였는데 좀 파이널을 들었으면 좀 연대가 그래도 좀 합격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친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동에 있는 친구였는데 얘가 6, 9월이 둘 다 4등급이에요, 수학이. 근데 논술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다 이제 인서울 정도의 학교로 이제 원서를 쓰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연대 하나만 좀 써볼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도 따로 이제 연락이 오셔서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또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이거 뭐 선생님 때문에 다 떨어졌잖아요 라는 또 원망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저를 너무 원망은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권유를 드린 건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얘가 제 조카라면 저는 연대를 쓰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 후에 연대 지구 시스템을 쓰셔서 합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연대를 한번 써볼까? 혹은 뭐 한양대를 써볼까? 시립대를 써볼까? 하는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친구가 여기 저희 학원에 계시는 문브라더스 쌤도 같이 가르치는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쌤이 걔 저기 연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요, 그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되고요. 문제 2개, 크게 이제 두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전에는 둘 다 이제 좀 재시문이 길게 나오고, 그거 재시문에 관한 거, 그리고 재시문 길게 나오고, 하나, 이렇게 그거에 관한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형평성이 조금 어긋났었죠. 왜냐하면은, 그럼 하나가 미적에서는 무조건 나오고요. 다른 하나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기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수열에서 나올 수도 있고, 확률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출제하고 있냐면, 하나가 그 이제 대시문 주어지고 이제 소문항이 한 4-5개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단원을 나눠가지는 골고루 좀 출제가 됩니다. 확통도 하나 나오고 기하도 하나 나오고 수열도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미적은 무조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미적, 확통, 기하가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요. 이게 100% 확통, 기하가 출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서강대학교에 확통 공부 안 하고 지원했었는데 마침 그 해에 확통이 안 나와버리는 바람에 운 좋게 합격을 했던 그런 친구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운에 기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2대가 아니요. 넘어가지 마시고요. 2대 같은 경우에 확통이 항상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10년 동안 확통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죠. 이러다가 갑자기 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2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항상 시험 범위에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출제한 적은 없다. 그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되시고 한양대학교 수리논술이 조금씩 좀 쉬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양대학교 수리논술 너무 어렵게 출제하는 바람에 이제 그 생활과학대학, 뭐 식품영양학과 요런 데 이제 합격 점수가 한 40점대 그렇게 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합격하는 점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애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시험이 쉬워져서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실게요. 이화여자대학교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대 같은 경우에 그 2합 5로 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합격해야 되는 수학 점수는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여학생들한테 좋은 소식인데요. 이대랑 숙대가 좀 같은 등급의 학교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합격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남학생이 없고요. 그래서 경쟁률도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여대 같은 경우에 특히 좀 합격이 많이 수월한 학교가 숙명여대예요. 그래서 여학생인데 정시 점수 6, 9월에 나온 거 봐서 숙대 정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숙대는 하나 근데 이하 뭐가 나온다. 그러면 숙대는 무조건 하나 쓰시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여대 나온 김에 숙대까지 좀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숙대가 사실 2합 6등급인 최저를 가지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왜냐면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 최저가 2합 6등급이거든요. 근데 숙대가 2합 5등급이에요. 그럼 보통 애들이 2합 5등급을 맞추면은 애들이 보통 뭐 경희대, 뭐 건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이런 데를 지원을 하려고 하지 숙대를 잘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학 6등급까지도 합격을 시켜봤어요. 논술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 숙대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경쟁률이. 왜냐하면 보통 이하 모등급이 어쩌다가 한번 나온 친구들이 숙대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하 모등급을 맞출 수는 있는데 정시점수에서 숙대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근데 여학생이다 그러면 숙대는 하나 좀 쓰시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근데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애들이. 예, 왜냐하면은요, 이하 모등급이 나왔으니까 나는 더 높은 데만 쓸 거야 라고 보통 이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논술 다 떨어지면 이제 정시로 이제, 그럼 갈 데 없는데 이러고 조금 후회를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런 애들도 있어요. 저기 수학도 잘하고요. 최저도 다 나오고 또 여자 A인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여학교만은 안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여대가요. 딴 데에 비해서는 조금 합격이 쉬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수, 원, 투, 미기하가 다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나오는 거는 이제 확통은 조금 좀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이 이화여대도요. 의대 최저가 아주 빡세죠. 4합 5등급이에요. 요런 최저가 좀 의미가 있는 최저예요. 실제로 경쟁률이 확 줄어드는 최저.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합 6등급이죠. 요런 거를 지원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러면은 좀 의미 있는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100대 1이 넘어가면은요. 거기는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요. 운의 영역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중앙대학교 보실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의대랑 약대 최저가 굉장히 높죠. 4합 5등급입니다. 근데 의대랑 약대의 차이점은요. 의대는 이제 탐구 2개의 평균으로 보고요. 그리고 약대는 탐구 잘한 거 1개만 제출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4합 5등급인 최저를 가지고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문제를요. 굉장히 골고루 줘요. 첫 번째 문제 뭐 너무 여기는 첫 번째 문제 무조건 확통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뭐 수열, 미적, 기하 이런 거 이제 싹 섞어서 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골고루 출제되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중앙대학교 모의논술이 좀 실시가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 확률 문제 아주 더럽게 줍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경우의 수나 확률이라고 하면은 식을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면은 이쁜 계산으로 몇 개 안 하는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중앙대학교는요, 일일이 다 나열해야 되는 아주 더러운 경우를 많이 줍니다. 자, 한 20개까지 나열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도저히 이게 축약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수업 요거 설명회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중앙대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1번 문제 확통해서요. 식이 이쁘게 나오지 않아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는요. 솔직히 그렇게 뭐 의학대 문제가 많이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좀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90점대 이상의 점수로 의학대는 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딱히 언급 드릴 게 없네요. 그래서 원래 중앙대학교도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원래는 경쟁률이. 근데 이제 탐구 사탐으로 맞춰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를.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의대가 과학논술을 칩니다. 그래서 과학논술 치는 의대가 3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경희대학교, 그리고 두 번째가 경북대학교,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경북대랑 아주대는 생명논술만 되고요. 경희대학교는 물리, 생명, 화학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의대 논술을 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경북대랑 아주대가 생명논술을 치니까 가급적이면 생명논술로 이제 보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경희대도 이 의대가 3합 4등급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지원하는데 경쟁률 줄어드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5, 1등급 나오는 친구가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논술 다 떨어져도 정시가 튼튼하니까 괜찮다. 요런 친구가 이제 써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하 5등급이죠. 일반적인 과는요. 요거 맞추는 친구들이 한 40%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쟁률이 한 30대 1을 보셨다. 그러면은 실제 경쟁률은 한 12대 1 정도에서는 원래는 시험을 봤지만 여기도 또 탐구로 맞춰도 되죠. 사탐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자, 그리고 이제 의대, 한의대, 치의대, 약대 다 최저가 똑같은 학교예요. 그래서 약대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약대는 3합 4등급이 좀 높은 최저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다른 거는 크게 뭐 알려드릴 게 없네요. 자, 이제 근데 경희대학교가 옛날에는 제시문을 엄청 길게 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짧게 주더라고요. 자, 넘어가서 경희대학교 계속 나오고 한 장 더 넘어가시면은요. 한국 외대가 나오는데, 자, 정시로 외대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는 저는 외대를 꼭 좀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요, 보통 이과 애들이 여기 쓸 생각을 잘 못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합격도요, 조금 수월해요. 예. 네? 저한테 뭐 물어보셨나요? 예, 여기 쓰는 최저 기준이 한개 3등급 이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랭귀지 AI 융합학부 요런 데가 이제 2개 4등급. 그래서 2개 4등급이 조금 높은 최저예요. 그래서 요거 맞추면은 요거는 의미 있는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항수는 작년에는 7문항 출제를 했었는데요. 이제 가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외대가 이과를 뽑아? 이렇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뽑고요. 2026학년도에는 아직 예정된 문항수는 없는데 문항수는 아마 좀 유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문제 수준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AI 융합학부 요런 데 이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다 맞추면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되시고요. 자, 시립대학교 가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여기 진짜 할 말 많은 학교예요. 왜냐면요, 문제가 겁나 어렵습니다. 네, 근데 상관없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낮은 점수로 합격을 합니다. 네, 시립대학교 400점 만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낮은 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50점 정도의 점수. 그러니까 이제 환산을 좀 해보면은 100점 만점에 한 60점 정도의 한 5, 60점 정도? 예, 그 정도의 점수로도 합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애들 시립대학교 문제 보면 깜짝 놀라요. 오씨, 이렇게 어렵다고? 예, 그래서 애들 좀 놀래는데요. 사실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어요. 뭐 확통에서 경우의 수, 예, 요거 항상 좀 나오는 편이고요. 무조건 나오고 기한은 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지원을 해볼 만한 학교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시립대학교가요. 이 수능 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른 비슷한 시립대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보다 합격이 수월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합격시켜주면 감사한 친구들이 납치될까 봐 걱정을 해서 원서를 안 써요. 예, 이게 보통 그래요. 이제 특히 이제 재수생들은 이제 조금 이제 어떤지 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편인데 우리 이제 첫 자녀가 고3이시거나 혹은 이제 지금 언니 오빠들이 없는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조금 보통은 자기 이제 6월 모의고사는 내 점수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도 7월은 잘 봤는데, 4월은 잘 봤는데, 6개월만 좀 못 본 건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좀 합격을 시켜주면 감사한 친구들이 납치될까봐 진짜 걱정이 돼서요. 잘 안 써요. 그래서, 근데 이게요, 모든 학교에서 다 나타납니다. 홍대도 마찬가지고요. 시립대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이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가 뭐 성신여대, 요런 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높은 학교에서도 나타나요. 연대 치대에 합격시켜주면 감사한 친구가, 연대 치대 합격하면 서울대 의대 못 가지 않나? 요렇게 해서 또 안 쓰는 경우도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대치동에서 과학고반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다 의대 쓰는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연대 치대를 좀 쓰자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치대는 안 된다, 의대 가야 된다 이러고 이제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 썼는데 뭐 잘 보기는 했죠. 근데 정시 점수가 이제 의대급은 안 나와서 서울대 공대를 갔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되게 부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써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대학교는 어쨌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6개월 점수가 정시 점수가 이 점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정시가 시립대가 안 된다 하시면은 좀 저랑 상담해 보시고 쓰시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그리고 넘어가실게요. 자,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문제 겁나 쉽습니다. 그래서 건대가 수의대도 같은 문제로 뽑거든요. 수의대가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국대학교에 좀 높은 공대나 아니면 수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다 맞추시고 합격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에서 다 맞춰야지 실제로 조금 부분 점수 깎여서 한 96점 정도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신기한 게 경희대학교도 이하 5등급이고 건국대학교도 이하 5등급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경희대학교는 한 40% 정도의 애들이 최저를 맞추고요. 건국대학교는 한 60% 정도의 애들이 최저를 맞추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몇 년 동안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저의 이득을 보시려면은 경희대도 상관없고 건대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경희대를 쓰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는요, 사실 도형 문제를 엄청 좋아합니다. 도형 문제.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의 미분 문제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건국대학교가요, 파이널 하루짜리로 진행이 되거든요. 제 모든 파이널은 다 대치시대인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 나가는 지역이 5군데예요. 분당, 대치, 중계, 목동, 용인, 시대인제 기수까지 이렇게 5군데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대치동으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좀 계속 요청은 할 건데요. 이게 파이널이 마감이 엄청 빨리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 정규반 친구들이 선점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정규반에서 혹시 제대로 이거 좀 자리 놓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예약번호로 좀 들여보낼 수 있게 좀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도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좀 시대인지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거를. 그 재종반 애들 먼저 선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 올해도 또 좀 요청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건대 뭐 엄청 쉽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짜리 파이널로 진행이 되는데 그 하루짜리 파이널에서 드리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최대한 많이 풀고 가시면은 거의 비슷한 문제 보십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는 그 유형도 너무 좀 확정되어 있고요. 맨날 뭐 내던 데에서만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도 좀 쉽게 나오는 편. 그래서 수의대가 희한하게 건대 수의대를 저희 반에서 간 친구들은 수능 수학 1등급이 없어요. 전부 다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막 의학대를 운술로 가면은 수능이 무조건 1등급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 의대간에도 전부 다 1등급인데 수학만 2등급으로 중앙대 의대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 뽑지만 울산대 의대가 굉장히 좋은 의대잖아요. 그 아산병원 가는 의대죠. 그래서 거기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1등급인데 수학만 2등급 나온 애가 4, 5를 맞춰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대신 그 2등급이요. 사실은 조금 다른 2등급이기는 하죠. 이제 어려운 문제는 겁나 잘 푸는데 막 쉬운 문제에서 막 실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2등급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신기하게요. 건대 수의대는 제가 거의 애들이 다 수학 수능이 2등급이었어요. 그만큼 문제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건대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실게요. 동국대학교. 뭐 약대를 이제 또 뽑죠. 여기가 3합 4등급이어서 여기도 조금 의미 있는 최저고요. 그리고 이제 2합 5등급. 그리고 이제 가끔 경찰행정학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2합 4등급이어서 의미 있는 최저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최저예요. 2합 4등급은 애들 잘 안 나오는 최저니까 혹시 경찰행정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실게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대가요,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학교 이름에 비해서 또 문제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확통기하까지 좀 골고루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여기도 합격 점수가 좀 낮아요. 그리고요, 3합 8등급을 조금 못 맞추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홍대가 3합 8등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애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홍대는 3합 8등급 나오는데 정시에서 홍대 갈 점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낮은 과로 해서 지원해 보시면 좋은 학교예요. 문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홍대 파이널이요. 그것도 이제 대치동에서 열리게 될 건데 홍대 시험이 보통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월화수목금 파이널 일주일 쫙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익대학교가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정규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지금 통계를 겁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가 애들이 보통 느끼기에는 좀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규반 친구들은 저랑 같이 수업하셔서 아시겠지만 통계는 어렵게 나와봤자예요. 그래서 통계 문제에서 홍대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하나 가져가시고 그리고 통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애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통계를 많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보통 2문항에서 4문항이라고 나왔는데요. 거의 3문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30점, 30점, 40점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넘어가서 숙대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합 5등급 나오는데 여학생인데 정시로 숙대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숙대는 진짜 좀 합격을 애들이 잘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대도 좀 관심이 많으시죠. 3합 4등급이어서 얘도 좀 의미가 있는 최저예요. 약대는 3합 5등급은 좀 지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좀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숙대가.
네, 근데 보통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셔도 애들이 잘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하 모든 건 맞추면은 숙제는 무슨 이대 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쓰려고 하지. 사실 숙제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예, 요렇게 좀 학교들을 살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요거를 사실 애들이 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 학원 없는 친구들 좀 남아가지고 듣고 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네이버에다가 아마 최지 뭐 수학 이렇게 쳐보시면 네이버 카페가 하나가 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원서 관련 지원 팁들도 다 좀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팁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무슨 팁이 올라와 있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이제 혹시 이번 설명회에서 요거를 좀 질문하고 싶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저기 부셔졌네요. 여기 이제 연락망이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쓰는 폰인데요. 여기로 지금 어떤 상황인데 좀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으시다든지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제도 이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뭐 수학 점수가 이 정도가 되는데 논술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논술이요, 다 가능성이야 다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주요 학교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사실 뭐 가천대라든지 뭐 삼육대라든지 상명대 이런 데도 다 논술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인서울급에 있는, 인서울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학교들도 다 논술로 뽑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는요, 정시보다 잘 가는 거를 목표로 삼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사실 논술로 보통은 6개 써서 6개 다 떨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를 너무 높게 쓰고요. 그리고 내 정시 점수는 여기에 있는데 막 논술로 여기를 써버려요. 내 정시 점수가 여기 있으면 논술로 한 요 정도 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애예요. 그러면 제 입에서 먼저 너 연대 써볼래? 이런 얘기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보다만 좀 잘 갈 수 있도록 하면은 논술은 성공하시는 거겠죠. 정시로 넘기지 않고 정시보다 좋은 학교를 합격을 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가야 돼서 그 질문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 내용 정리하셔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지희였습니다.